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의 박태우 상근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간 70년의 건국의 역사가 이렇게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반석에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될지 우리 모두 고민입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또 조금 전에 보니까 미북 간에 또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 보장이 안 되는 평화선언 이야기하면서 영변의 핵시설 정도를 파기하고 핵 동결 정도를 하면서 평화선언 이야기하고 연락사무 설치까지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 주변자로 전략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미북 간에 진행되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애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완전한 핵폐기는 어디로 갔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휴전선에서 DMZ가 열리고 한강 설책선 파괴되고 향투사단 해체하고 군단 해체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선이 들어오다 알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미 초토화됐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경제제재라는 칼날을 빼드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한미일 동맹 체제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으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일본이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제재라는 칼날을 들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한일 간의 역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아픈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제정치 현실 구도 속에서 주사파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외교를 하고 외교 참사에 이어가지고 앞으로도 있을 기업들의 그런 생존 전략까지도 잡아먹는 엄청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국제 안보 제재의 틀인데도 조그만 경제 문제로 환원시켜가지고 호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엄격하게 추궁하고 빨리 퇴진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어느 우파 평론가가 말씀하시더구만요. 지금 기존의 한미일 동맹체제가 붕괴되고 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뭘 도모하려는 이런 시스템화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숨쉴 틈도 없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현실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쉽게 무너지는 데 기여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이상 밀려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해외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런 건수가 6배나 늘어나고 2017년도에는 1433명인가 이민자 수, 그런데 2018년에는 6556명. 대한민국을 빠져나가고 탈출하려는 러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암울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나라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어려워지는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이미 수십 년부터 기획된 좌파, 주사파 정권들의 그런 기획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독버섯처럼 퍼져가지고 이미 그들의 계획대로 대한민국이 침탈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획 탄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밀릴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조갑자의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듯이 국민 저항권밖에는 달리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우방들도 대한민국을 버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만이 깨이고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단결해서 이것을 막자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로부터 관군이 패퇴하고 썩으면 의병에 일어나서 우리 어려운 역사의 시기에 우리 민족을 지킨 그런 의로운 정신으로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은 대동단결해서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어렵고 힘든 작업을 투쟁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깨움으로써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애국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주사파 독재 정권을 물러내고 정말로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꼬리를 틀지 못하도록 다 같이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짧게. 네, 우리 박태우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공화당 대표로 박태우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셨으면 한 말씀 하시죠.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이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앞에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투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피를 흘린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피를 흘릴 생각 없이 그저 사무실에서 립서비스만 하고 성명서만 발표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고 요청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도 없애지 않고 그냥 앉아서 정권을 갖다가 받아먹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일본 기업에게 차압을 함으로써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들은 문재인 세력은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깨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한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앞으로 계속 열거할 것입니다. 반일이 선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죽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이 단결하고 단합하고 뭉쳐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죽고 바로 우리 자신이 죽습니다. 이번 8월 15일 날에는 전 국민이 서울 루치팝에서 바로 죽느냐 사느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문재인과 결판을 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우리 일파만파에 우리 김수열 회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때로는 무식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만 해도 얼마나 이게 소중한 관계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망쳐서 우리 국민 감정을 반일 감정으로 몰고 나가서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그 생활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관계, 한미 동맹 관계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어디다 어떻게 하려는 거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지난번에 목선이라고 내려온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간첩선입니다. 이 간첩선에 대해서 출시하면서 10시간 동안 감추질 않나. 정말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애국 국민들, 저 대한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 동아맨시저막 동아광장에서 자나깨나 나와서 있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조그맣게라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분들을 응원하고 이분들과 같이
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우리 유튜브 독립언론 애국자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애국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전하게 넘겨주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애국 활동을 인정하고 있고, 동맹국에서도 우리를 믿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은 모두 나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기자회견하는 것도 감성파리로 우리 국민들이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해치려는 무리들에 대한 엄중한 철퇴를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록 우리 짧은 그리고 이러한 외침이지만은 이것이 큰 힘이 되어서 큰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은 모두들 합심해서 우리 기자회견 끝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군사관학교 부국동지 이석희 회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 회장 이석희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힘을 모으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서 이겨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석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자유수호협회 박성길 총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길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휴일도 아닌데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자유수호협회 회장으로 있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휴일도 아닌데 정부 직장들이 있죠. 가족들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 바쁜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는 이 문재인 정권, 이 종북 좌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져가는데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요, 이제는 처음에는 진보하고 이 보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빨갱이들하고 우리 민주 시민, 애국 시민들하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20대에 다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남자들은 군대를 다 병력의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병력의 임무나 국방이면은 이 우리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우리가 주적으로 삼았던 이 이북 김정은이하고 무슨 평화협정을 하고 이런 우리가 정말 우리 돌아가신 그분들이 피를 토하고 지금 이 지하에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자유한국당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이 애국 동지들하고 합쳐야 됩니다. 전파합쳐 나와야 됩니다. 그 감투가 무슨 감투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준 감투입니다. 그 감투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종이같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책장에서 지금 텔레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기자회견할까 이거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투쟁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깁니다. 자, 이깁시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수호협회 박선길 총장님, 예, 총장님 대행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 국민논문부 이상열 부총재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열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나라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한미 관계도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더욱이 지금 한일 관계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나마 수출이 되어 온 것은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에 지금 핵심적인 그 부품들을 일본은 지금 수출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환경으로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인인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이 한일 간의 이 갈등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저 청와대에서 소리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가슴이 지금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잘 표현을 할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 지금 답답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정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그 정부가 나서서 이 한일 관계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지금 경제인들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게 풀리겠습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그 경제인들은 지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피땀 흘리며 싸워온 그 관계가 지금 무너져가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애국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그런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기자회견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들이 지금 전국에 안 그러고 세계에 이 내용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해외에서나 이 국내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분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 결의하는 이 결의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열 부총재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일파만파의 우리 이정효 회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나라,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매우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은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우파를 괴멸시키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친일, 반일, 친일 감정이 아닌 반일, 한일 정신을 고조시켜서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겪은 하나의 사건은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에칭가스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외국에 넘겨졌을 때 그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가지고 만약에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것이 북한에 넘겨진 정황이 아니라면, 또 그런 증거가 없다면은 그러한 제재는 다 가하지 않겠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 아무런 그 증거가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확실히 갖추고 하는 얘기로서 분명히 그 증거 확보를 반드시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일은 일본의 단독 행위가 아닌 미국과의 합동 행위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진이 처있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면 일본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한 정황은 우리 지금 정권을 갖다가 비유하고 있는 일간지, 모모 일간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대응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정말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국의 18세기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정치가의 말을 좀 인용한다면은, 국가라는 것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파트너십이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 이미 돌아가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파트너십을 제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면초가의 파트너십에 지금 몰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북한과 관계는 물론 종북 정권으로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유우파 대국주 국민들로서는 정말 불안한 파트너십이요,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멀리 소련이나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지금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는 이러한 그 파트너십의 그런 그 흔들림으로 해서 우리는 국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견고히 유지해서, 다시 말해서 일본과의
그 외교적인 담판이나 외교력을 통해서 이번에 그 애칭 가스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분명히 재정립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종북 그런 그 좌파 정권의 그런 그 정책이 아니라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수호와 그다음 시장경제 부활을 위한 또 유지를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과감히 유턴을 걷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유지, 미국과의 동맹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효 회장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국 상황은 상당히 위태롭고, 아니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풍전두구하고 노란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리모컨으로 TV를 켜면은 뉴스가 나오고, 또 집을 나서서 교차로에 신호등이 움직이니까 이 나라가 현재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나라는 적화가 사실 되었다고 표현을 드려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화가 되었다는 그 증거는 KBS를 보십시오. 그리고 대법원을 보십시오. 이번에 윤석열의 청문회 상황을 보십시오. 또 이번에 문재인 세력이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린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일 기본협정입니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에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과 한판 붙겠다는 것과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발적으로, 아니 어떤 생각 없이 지금 저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약속,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당시에 6억 불을 우리 대한민국에 제공했습니다. 그 6억 불이라는 돈은 1965년도 일본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50%입니다.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그리고 상업차관 1억 불입니다. 당시에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모든 보상을 그 6억 불로 모든 것을 다 정리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 6억 불을 국가가 책임져서 다 개인한테 지급하기로, 보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2차례 거쳐서 약 6천억 원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습니다. 지금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개인 보상을 하고, 또 일본 기업에 대한 이 강제 재산권을 압류한다는 것은, 이것은 6억 불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국가 간의 약속. 우리는 그 6억 불을 가지고서 경부국 수도를 만들었고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궜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현재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다 하여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년도 문재인이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54조 원을 갖다 썼습니다. 54조 원,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예산 그 이상이고 우리나라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그 54조 원이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54조 원 제대로 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제 문재인 세력들은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약속을 저버린 차원이 아니라 반일 감정 선동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미일 동맹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절대 정권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권 내놓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니하고 아주 뭐랄까 자유한국당스러운 생각 버리십시오. 사전투표, 전쟁의 폐기, 이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전투표랑 전쟁의 폐기, 또 재동포 투표까지 없애고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유우파 세력이 압승을 합니다. 이거는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보듯 뻔한 그 승리를, 압승을 왜 안 하렵니까? 왜 하지 않으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여러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문재인은 절대 정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또한 정권을 잡지 못한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개혁하고 자유한국당이 바꿔야 됩니다. 만약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태극기 세력대로 태극 세력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 길만이 자유한국당을 바꿀 수 있고 그 길만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재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전투표와 전쟁의 폐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한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해 안에 문재인과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오셨으니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다들 우리 현수막 뒤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행사 진행은 국민의례, 그 다음에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칭가스, 이 일본에 관련된 일본에 관련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이 문재인 세력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두 번째 간첩 목선, 북한 공작선 목선을 규탄하는 성명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선번 세뇌타출 대표이신 박성현 대표의 우리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대요 교회! 자랑스러운 태극기함,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문재인 여적 세력과 북한 3대 세습 살인 독재자 김정은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애국가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사절까지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언 및 호국영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과 애국열사 3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다음은 성명서 발표했겠습니다. 성명서는 반일파리 그만두고 사용증빙 내놔라, 이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이 국문, 1호, 영어, 이 세 가지로 발표하겠습니다. 국문은 이 사회자인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호는 영어는 이 스네타출의 이 박성현, 그리고 일본어는 전 육사 교수였던 우리 애국자님이 일본어를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 스네타출의 박성현 대표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문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일파리 그만두고 사용증빙 내놔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극자외선 감광제 등 3개 품목의 대한 수출에 대한 기존 특혜성 포괄 허가에서 개별 일반 허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매번 해당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게 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보복이라 부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무역질서 파괴라고 울부짖고, 야당은 꿀먹은 벙어리이고, 지식층은 너도 나도 일본 때리기에 나섰고, 조중동을 포함한 제도권 빅미디어는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천박한 히스테리가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다. 우선 수출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매번 거래할 때마다 수입업자가 관리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베 수상이 직접 밝혔듯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해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았기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3년 사이에 한국의 에칭가스 수입이 급증했으며, 이 중 상당량의 행방이 묘연하며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는 구멍투성인 것이 사실이다. 2017년의 경우 전략물자 규정을 어긴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2017년과 2018년엔 처음으로 핵무기 관련 물자에 관한 규제를 어긴 사건이 총 14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에 관한 규제를 어긴 금액이 약 8배 급증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규제 강화 물품들이 북한으로 갔을 리 없었으며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 없는 물품들이라고 강변한다. 이를 위해 학자들의 논평까지 짜집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96년에 북한, 일본 오사카와 를 밀수입하려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불화수소는 치명적 생화학무기인 살인가스의 주요 원료이다. 나아가 불화수소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 육불화 우라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이다. 만약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무수 불화수소를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한국의 간첩을 통해 일본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이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냉정해져야 한다.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정치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다행히 일본은
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 이유는 이들 전략물자가 한국 수입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다시 밀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이 해야 할 일은 투명하고 정확한 사용 내역을 밝히는 것이다. 행방이 묘연해진 물질이 없다면 일본이 한국을 오해한 케이스이다. 반면 행방이 묘연해진 물량이 상당하다면 한국은 간첩 천국의 다름 아니라는 소리가 된다. 사실은 막강하다. 사실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반일 히스테리 발작에 시달리는 개돼지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조중동 등 제도권 언론은 반일파리 나발을 불어대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야당 정치인은 조중동의 반일 몰이에 정면 대항해서 사실을 까자. 일본 정부 주장이 맞다면 문재인을 박살내야 한다. 반면 그 주장이 허위라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 라고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사용 내역 증빙을 까자.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이다. 한편 이번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관리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71년 동안 일본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치명적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비공개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듯이 어쩌면 지난 71년 동안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분단 유지, 즉 김일성 전체주의 사교의 유지를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삼아왔던 것이 아닐까. 이번 조치는 비록 한국 수입업자가 북한을 이유해 간첩질을 했다라는 의심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전체주의 사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50년대 말에서 1984년까지 약 25년 동안 일본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제1교포의 북송을 방조했다. 전체주의 사교가 지배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사람을 내보낸 것이다. 이는 반인류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그 지경까지 타락했던 일본이 이제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제 비로소 일본인과 한국인은 형제요 이웃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것이 아닐까. 비로소 비록 그 첫 단추가 한국의 소유업자가 북한의 간첩 노릇을 했다라는 불미로운 사실 혹은 오해이지만 그 앞날은 푸르는 생명의 강물이